하나님의 섭리에 있어가지고 인간의 인간됨을 건드리지 않으니까,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거 외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누군가를 통해서는 성취를 하시죠.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은 성취를 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렇지 않게 보일 뿐입니다. 잠깐 동안에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나라에 있어가지고 문재인이가 지금 미필적 고의를 하고 있는데 왜 엄한 사람한테 박원순이도 돌멩이질을 하고 그렇게 하네. 완전히 엄한 사람은 아니지. 그렇지만은 지각을 하면 안 되지. 국민들은 신천지에 대해서 돌멩이를 던질 수가 있어요. 대구 시민은 신천지에 대해서 돌멩이를 던질 수가 있어요. 신천지 때문에 감염된 바이러스 감염자들은 신천지에게 무엇보다도 돌멩이를 던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국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가 잘못하는 어떤 큰 강도 새끼가 도둑놈 새끼 보고 지금 지랄을 뜨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문재인이 역시 마찬가지 이게 노선이 비슷해요. 지금 문재인이도 지금 시점에 중국인 출입 금지를 시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거든. 실효성이 왜 없나 지금 중국 유학생이 28일날 들어오면서 잠복기 음성이나 혹은 음성이 판정이 나지 않아도 자기가 아무 증상이 없으니까 그냥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냥 증상이 없으니까 잠복기에도 그러나 퍼뜨린다고. 내가 죽지 않아도 나는 안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바이러스를 갖고 있어도. 그렇지만은 내가 누군가에게 전달해가지고 그 사람이 죽는다니까. 전달 속도라는 것이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옛날에 악마의 편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편지를 받고 나서 몇 시간 안에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전달해주라. 3명 이상 전달 안 해주면 너는 죽을 것이 돼가지고 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3명 전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전달 안 하면 만약에 죽진 않지만 실제로 죽는다고 하면 그 전달하다가 뭐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시다. 받아가지고 그러면 죽는 거야. 자기는 편지를 쓸 줄 모르니까 글을 몰라서 받기는 받았는데 읽을 줄 몰라가지고 그리고 쓸 줄을 모르든지 그렇게 하면 죽는다 합시다. 그 저주대로 하면은 이게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런 식으로 전달되면서 누군가는 죽인다 말이에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내는 안 죽어도 내가 전달해가지고 누군가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달원을 차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달원을 차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중국발 입국 금지를 시켜야 되는데 똑같은 이야기라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이야기입니까만은 그래도 이게 너무 중요한데 지금 총선 신경 쓰면서 경제가 그렇게 한다고 삽니까 지금? 경제가 그렇게 한다고 경제 핑계 대는 거죠 지금. 경제가 사람 목숨보다 중요합니까? 그렇게 인권 이야기 하던 사람이 지금에 와서 왜 박정희 경제 살림은 다냐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인권을 탄압했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이지. 인권이 중하나 생명이 중하나. 자기는 생명 지금 자기가 결정을 제대로 못함으로 인해서 사람 생명이 지금 죽고 얼마일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위협에 처해 있잖아요. 위험에 처해 있잖아요. 이 나라 자체를 이 나라가 중국의 동북 4성이 아니잖아요. 3성 플러스 알파가 아니잖아요. 4 플러스 1 이런 거 플러스 1을 좋아해서 하니까 동북 3성 플러스 북한 그래가 4 해가지고 4 플러스 1 거기에 대한민국이 지금 들어가는 겁니까? 대한민국 성 이런 식으로 흑룡강성, 길림성, 요령성 그 다음에 대한민국 성이 거기에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무슨 조공국가예요. 조정 변경하려면 그 동생이 잡혀가잖아요. 여자 동생이 잡혀가는데 활을 잘 쏘는 애가 쫓아가서 결국은 동생은 구하고 자기는 죽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재정병기 활이죠. 그 유명한 대사가 뭡니까?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극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바람을 극복을 하잖아요. 계산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극복을 해가지고 휘어서 쏴서 적장의 목을 관통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적장이 딱 자기 동생 모가지에 목에다가 칼을 대고 이렇게 협박을 칼입니까 활입니까? 칼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데 그걸 활을 쏴가지고 동생 목을 맞추는 듯이 하면서 화살이 휘어서 적장의 목을 뚫어버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동생을 구하는 그 유명한 장면이죠. 유명한 장면.
진짜 우리가 지금 이 중국의 시진핑이 이 우리 국민의 생명이 이게 목에다가 칼을 지금 갖다 대고 있는데 이 코로나 말이에요. 코로나. 이거를 문을 안 닫아가지고 지금 4.15 총선 때 이거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화살같이 이거 우리가 도장을 가지고 탁 찍어가지고 심판을 해야 돼요. 이거를 정권을 심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선거법이 있으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은 못하겠지만 반드시 정권을 심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중국의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명이 인질로 잡혀있는 것처럼 이러잖아. 지금 병자호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60만 명을 포로로 데리고 가거든. 청나라 애들이. 그렇게 하고 처녀나 젊은 여자가 20만 명을 데리고 가요. 20만 명을 데리고 가고. 왜 데리고 갔느냐 하면 정부에서 돈이 없는 거야. 돈이 없으니까 돈 내놔라 해도 돈이 없는 거야. 그러면 백성들한테 돈을 뜯어야 되는데 백성들한테 돈을 뜯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인질로 사람들을 어쨌든 그 당시에 12만 명이 오고 청나라 군대가 일단은 1차적으로 지금 40만 명이 온다는 그 소식이 들리면서 인조가 항복을 하거든요. 그게 삼전도의 굴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온 청나라 병사들이 60만 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60만 명. 젊은 여자 20만 명 그리고 나머지 40만 명.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1000만 명인데 6%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청나라가 외교 정책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인조가 외교 정책을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거든. 인조가 죽은 사람들도 무수 있겠죠. 무수 있겠지.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을 이제 사오는 거예요. 25냥에서 30냥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한 냥이라고 하면은 당시의 화폐 기준으로 하루 품삯이에요. 이스라엘 치면은 한 데나리온이에요. 성경으로 치면은 한 데나리온이 한 냥 정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루 일해서 그게 데나리온이잖아요. 데나리온. 데나리온이라는 게 한 노동자의 품삯이거든. 우리나라 지금 인력사무소 품삯이 한 11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인력에 나가면은 13만원까지도 주는 데도 있고 11만원, 13만원 이런 것 같습니다. 할값이라 그러지. 인력사무소 가면 여러분들은 뭐 인력사무소를 안 가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인력사무소를 많이 가봤습니다. 인력사무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변에. 그런데 인력사무소 저도 일을 하러도 가보고 일도 제법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인력사무소 가면은 이 알값이라는 게 있어요. 소개료지 소개료. 소개료를 그냥 편하게 알값이라 그래. 알려주는 값이다. 10%를 떼거든. 저희가 옛날에 어릴 때 일할 때는 23,000원도 있었는가 그래요. 하루 일삭이 그 당시에는. 그래서 3만원도 있고 3만원 받고 그러면 3,000원 떼줘. 그렇게 하니까 떼주기 싫잖아요. 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꾸 가다 보면은 이제 아는 사장님 있잖아. 그럼 직접 연락이 옵니다. 그렇게 하면 3만원을 그대로 받는 거지. 그렇게 하면 그 소개시키신 사람한테 안 줘도 되거든. 어차피 하루하루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해서 합니다. 알값이 그게 알값. 데나리온이 옛날에 그때로 치면은 한 30년 정도 더 됐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한 데나리온을 하면은 3만원일 수도 있어요. 계속 물가가 상승이 되니까 한 품삯, 일품이지 일품. 우리가 노동 그걸로 계산하면 일품. 지금의 품으로 계산하면 11만원, 많으면 13만원까지. 뭐 여성분들은 또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남자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그렇다는 거야. 11만원 정도. 만원 떼고 나면은 만원이나 11,000원 떼고 나면 한 10만원 정도 가지고 가겠죠. 일하는 사람은. 그게 하루 노동 지금은 가치인데 지금으로 치면 250에서 300만원 정도 되겠죠. 그 돈이 그 정도를 주고 사람 하나를 사가오는 거예요. 청나라에서. 집단적으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60만 명이 가서 국민들이 다 돈을 그렇게 내가지고 자기 가족이나 친구나 이렇게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 그냥 뭐 청나라 살든지 그렇게 하는 거지. 그때 처녀들이 많이 돌아오잖아요. 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돈을 다시 돌려받을 때 환급이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여라고 하잖아요. 다시 돌아오는 여자. 그 여자들 중에 결혼한 여자들도 있으니까 원래 결혼한 여자들도 잡혀가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남자들이 막 이혼 소송을 하는 거예요. 정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이혼을 안 시키려고 해도 뭐 사대부 같은 데서는 뭐 이혼을 시키고 이렇게 했다고 합디다. 젊은 여인들이 돌아왔을 때 이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홍제동이라고 그 널리 우리 홍익인간 할 때
홍익 널리 이롭게 한다. 인간이 하듯이 널리 뜰벌 홍자를 써가지고 넓게 구제한다는 말이거든요. 구제하는 동네. 그래서 이 동네에서 몸을 싣고 나가는 여인들에 대해서는 과거를 묻지 마라. 집에서 동네에서도 묻지 말고, 그렇게 국가에서 그렇게 동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할 정도로 그렇게 국가적으로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도 손가락질하는 문제가, 괜히 엄한 사람들만 잡는 거죠. 이 여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국가가 잘못해가지고. 솔직하게 신천지도 잘못한 것이 있지만은 지금 사람들이 환양여 손가락질 하듯이 이 신천지를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지금 신천지도 책임이 있지만은 1차적인 책임은 국가에게 있는데, 국가가 그 책임을 돌리려고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인조보다 더 나쁜 짓을 하는 거죠. 지금 신천지를 갖다가 지는 사과하지 않으면서, 국가는 사과를 하지 않으면서 괜히 엄한 사람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장이란 작자는 또 나와가지고 미필적 고의죄로 사람이 죽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돌멩이를 던졌다든지, 직접적으로 맞추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다 하더라도 돌멩이를 던져서 잘못 맞으면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잖아요. 예측할 수 있으면서 그 행동을 했다 할 때 미필적 고의, 이것은 진짜 국가가 미필적 고의입니다. 국가가. 문재인이가 이 죽은 자들에 대해서 핏값을 지불해야 돼요. 이 박원순이는 이 판국에도 자기 선거, 자기 인기, 대권 인기 뭐 얻으려고 정치질을 하는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문재인에 대해서는 왜 말을 안 해요? 문재인에 대해서는 문재인이가 이 피값에 대해서 손에 피를 묻힌 것이지, 빌라도가 예수의 피에 아무리 지가 손을 씻어도 씻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피값을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도 빌라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에 대해서는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민중들에게도 책임이 있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피값을 감당을 하잖아요. 아벨의 피부터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까지 이 세대가 감당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그 세대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그 유대인들의 세대가 의인들의 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결국은 천연왕국에서 이루어지겠지만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니까, 단지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가지고 인간의 인간됨을 건드리지 않으니까,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거 외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누군가를 통해서는 성취를 하시죠.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은 성취를 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렇지 않게 보일 뿐입니다. 잠깐 동안에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나라에 있어가지고 문재인이가 지금 미필적 고의를 하고 있는데, 왜 엄한 사람한테 박원순이도 돌멩이질을 하고 그렇게 하네. 완전히 엄한 사람은 아니지. 그렇지만은 지각을 하면 안 되지. 국민들은 신천지에 대해서 돌멩이를 던질 수가 있어요. 대구 시민은 신천지에 대해서 돌멩이를 던질 수가 있어요. 신천지 때문에 감염된 바이러스 감염자들은 신천지에게 무엇보다도 돌멩이를 던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국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가 잘못해놓고 더 큰 강도 새끼가 도둑놈 새끼 보고 지금 지랄을 뜨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조폭이 두목 있잖아요. 야 가서 저거 담가라 캔 그 두목 있잖아. 두목이 행동대장에 가서 담가서 쫄따고 가서 담갔어. 지가 지시해놓고 이 새끼 니가 와 담갔노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말하는 게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지가 찔러라 해놓고 지가 찌르게 해놓고 말이죠. 니 왜 찔렀냐고, 니가 니 손에 피를 묻힌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네 이 말이에요.